박민서의 학창시절 성적표와 IQ 수치가 처음 공개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진원 26년 8월 1일 현재 박민서가 직접 공개했거나 학교와 방송사가 확인한 공식 성적표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IQ 검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이 박민서의 IQ를 보도하며 놀랐다는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포장된 소문보다 더 강력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박민서는 12살이던 2016년 한국 리틀 야구의 역사를 바꿨고 훈련 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스스로 문제를 분석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지능은 확인되지 않은 IQ 숫자가 아니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학습 속도와 판단력에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처음 야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은 2015년 9월입니다. 당시 서울 성동구리틀 야구단의 주말 취미반에 등록한 박민서는 정식 야구 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 측정한 공이 속도가 시속 91km였습니다. 초등학생 여자 선수가 별도의 엘리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던진 공이라는 점에서 지도자와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침대 밑에서 양말을 공처럼 말아 만든 연습용 공을 10개 넘게 발견했다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혼자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반에 들어간 지 약 5달 뒤 박민서는 매일 훈련하는 선수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구를 늦게 시작했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투수와 1루수를 오가며 주전으로 뛰었고 경기 초반에는 타자로 나선 뒤 후반에는 마운드에 올라 한두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성동 구리틀 야구단을 30년 넘게 지도한 정경화 감독은 박민서가 목표가 분명하고 열정이 강하며 또래 남자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을 밀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채는 동작과 타격 순간 힘을 싣는 능력은 단순히 가르친다고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2016년 8월 26일 서울 장충 리틀 야구장에서 나왔습니다. 두산 베어스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서 성동 구리틀 야구단은 서대문 구리틀 야구단을 상대했습니다. 팀이 0대9로 뒤진 2회 말 무학초등학교 6학년이던 박민서는 남자 투수의 공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비거리는 약 75m였습니다.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온 투런 홈런이었고 1982년 한국이 세계 리틀 야구연맹에 가입한 이후 공식 경기에서 나온 여자 초등학생 최초의 홈런으로 기록됐습니다.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힘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자는 짧은 순간에 공이 속도와 회전 높이와 코스를 읽어야 합니다. 스윙을 시작할지 참을지 결정하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박민서는 남자 선수들과 같은 거리와 조건에서 공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중심을 이동시켜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신체 능력과 함께 시각 정보 처리 동작, 기억 반복, 학습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박민서의 지능을 말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IQ 숫자보다 이 장면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17년 초 공개된 측정에서 박민서의 최고 구속은 시속 104km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9월에 시속 91km와 비교하면 약 1년 반 만에 13km가 빨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배운 기술과 부족했던 부분을 야구 일기에 정리했습니다. 글만 쓴 것이 아니라 동작을 그림으로 그리며 투구와 타격 과정을 복기했습니다. 야구 관련 책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행당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주간 훈련일을 사흘로 줄였습니다. 공식 시험 점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동과 학업을 동시에 관리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야구 일기를 꼼꼼히 썼다는 사실이 곧 높은 IQ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속 104km를 던졌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정요건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적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습 능력을 낮게 볼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박민서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기 조절 학습 능력입니다.
박민서의 도전은 중학교 이후 더 큰 벽과 마주했습니다. 남자 선수들과 함께 리틀 야구에서 성장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계속 뛸 수 있는 여자 야구팀과 제도적 통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어갈 팀이 없다는 현실이 앞을 막았습니다. 결국 박민서는 골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야구에서 사용하던 회전력과 손목 힘, 공을 끝까지 보는 집중력은 골프에서도 도움이 됐지만 마음속에는 야구에 대한 갈증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해외 무대와 실제로 연결된 시점은 2019년입니다. 당시 15살로 행당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민서는 미국의 내셔널 걸스 베이스볼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뉴욕 원더스의 3번 타자 겸 유격수로 5경기에 출전했고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야구 선수가 이 대회에 참가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국제 무대가 박민서를 주목할 만한 분명한 근거입니다. 다만 미국 대회 출전과 우승 공헌은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해외 언론이 그녀의 학교 성적이나 IQ 수치에 놀랐다는 주장은 별도의 증거가 이제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박민서는 채널A 야구 여왕2를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9일 방송된 시즌2 첫 회에는 개 종목에서 지원한 308명 가운데 사전 테스트를 통과한 18명이 참가했습니다. 제작진과 코치진은 처음에 신규 선수 3명만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 최종 선발 인원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박민서가 있었습니다. 캐치볼과 수비 테스트에서 박민서는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강하고 정확한 송구를 보여줬습니다. 타격 테스트에서는 전 국가대표 투수 윤성민 코치의 공을 받아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투구 테스트에서는 시속 170km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습니다. 시즌 1의 에이스로 평가받았던 송가를 상대로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는 더 볼 필요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만장일치로 박민서를 우선 선발했습니다. 2017년 초 시속 104km였던 구속이 2026년 방송 테스트에서 시속 110km로 측정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골프로 종목을 바꾸고 야구 공백을 겪었는데도 기본 동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민서는 공을 던질 때 하체에서 시작한 힘을 몸통 회전과 팔 스윙으로 연결했습니다. 타격에서도 공을 끝까지 보고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코치진이 놀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오랜 공백 뒤에도 남아있던 완성도와 수정 능력이었습니다. 야구여왕2의 환경은 단순한 개인 기술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코치진은 시즌2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이 단 2주라고 밝혔고 팀은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체될 수 있다는 조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선수가 기술을 배우는 속도뿐 아니라 기존 선수들과 신호를 맞추고 수비 위치를 이해하며 긴장 속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박민서가 첫 테스트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과거의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동작에 반영하고 투구와 타격 수비를 한 자리에서 모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박민서가 실패와 공백을 경험한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계속 뛸 팀을 찾지 못한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수라면 그 지점에서 야구와 완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민서는 골프를 하면서도 회전 동작과 균형 감각, 집중력을 유지했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이전의 경험을 빠르게 꺼내 썼습니다. 새로운 종목에서 배운 움직임을 과거 종목에 연결하는 능력도 넓은 의미의 학습 능력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지능 검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구에서 영리한 선수는 모든 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자의 위치와 아웃카운트 타자의 성향, 이전 공이 궤적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박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투수와 내야수, 일루수까지 여러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대회에서는 유격수와 중심 타자를 맡았고 야구 여왕2에서는 투구와 수비 타격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것은 각 위치의 움직임과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짧은 테스트에서 코치진의 만장일치를 끌어낸 배경에는 이런 축적된 경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민서의 학창 시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전교 1등이나 천재적인 IQ가 아닙니다. 공개된 성적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정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12살에 시속 91km를 던졌고 2016년 8월 26일 장충 리틀 야구장에서 75m 홈런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시속 104km까지 성장했습니다. 매일 야구 일기를 쓰고 그림으로 동작을 분석했으며 중학교에서는 학업을 위해 훈련 일정을 주사흘로 조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대회에서 뉴욕 원더스의 우승에 기여했고 2026년에는 3반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종 5명으로 선발돼 시속 100개의 킬로미터를 던졌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이력만 놓고 봐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성적표와 공개되지 않은 EQ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박민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시험지 한 장의 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동작을 기록하고 약점을 수정하며 기회가 사라진 뒤에도 다시 돌아온 과정입니다. 국제 무대가 주목할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여자 야구의 좁은 통로를 지나 미국 대회와 방송 무대까지 연결한 끈기, 그리고 야구를 떠난 시간에도 이제 관심은 다음 경기로 향합니다. 박민서가 블랙퀸즈에서 시속 110km의 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을지, 강한 타구를 실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추신수 감독과 윤성민 코치의 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할지가 핵심입니다. 공식 IQ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기록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박민서는 기회를 기다리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관찰하고 기록하고 수정하며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확인되지 않은 숫자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박민서의 진짜 성적표입니다.